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이제 파이썬의 기본에 대한 얘기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해요. 파이썬의 기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파이썬의 이제 데이터 타입, 빌트인 데이터 타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빌트인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죠. 이번 영상은 파이썬 언어의 기본적인 이제 빌트인 타입에 대한 영상입니다. 일단은 그 빌트인 타입에 대해서 알아보기 이전에 먼저 뭐부터 살펴볼 거냐면, 주피터 노트북의 이제 단축키부터 한번 좀 살펴보려고요. 우리가 이제 어제 저번 시간에 한번 본 것처럼 이런 이제 주피터 노트북을 이용을 해서 이제 코드 구현을 하게 될 텐데, 이 각각의 칸을 우리가 셀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이 셀에 우리가 코드를 입력을 해서 해당 코드를 실행시키고, 새로운 셀을 추가하려면, 그리고 셀을 삭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메뉴로 마우스를 이렇게 해서 메뉴를 이용을 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단축키를 이용을 해서 하는 게 훨씬 편해요. 그래서 단축키, 어떤 단축키들이 있는지 좀 살펴볼 거고,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이렇게 여러 개의 단축키가 있는데, 이것 말고도 더 많은 단축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단축키들을 제가 좀 요쪽에 나열을 해놨는데, 이것도 이 모든 거를 이제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주요한 몇몇 개의 단축키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제가 화면을 보면서 코드를 직접 작성을 하면서 한번 어떻게 실행시키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셀 안에서 요 셀을 이제 마우스로 클릭하면 이렇게 껌뻑껌뻑 하면서 셀 안에서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코드를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 프린트문을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출력을 하기 위해서 이제 프린트라는 함수를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이제 문자열을 넣어주게 되죠. 그럼 문자열을 이용을 해서 hello world, 이런 식으로 문자열을 이용을 해서 화면에 어떤 특정 문자열을 이제 출력하도록, 프린트 함수를 이용해서 출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셀 안에 코드를, 지금 아주 간단한 코드를 한 마리 작성을 했는데, 이 코드를 실행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컨트롤 키를 누르신 다음에 엔터 키를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엔터 키를 치면은 해당 셀이 이렇게 실행이 되게 돼요. 해당 셀이 실행이 되면서 그 결과가 요 밑에 아웃풋 창에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숫자 2라고 표현이 되는데, 한번 실행할 때마다 이 숫자가 한 번씩 올라갑니다. 아까 전에 제가 한번 이미 실행을 시켜놔서 한번 실행을 해서 이게 숫자 1에서 2로 올라간 건데,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실행을 시키면은 이렇게 숫자가 올라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해당 셀이 몇 번 수행이 됐냐, 이거를 이제 요 앞쪽에 숫자로서 표현을 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셀을 수행을 시킬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컨트롤 엔터를 눌러서 셀을 수행을 시킨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첫 번째 셀에 우리가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해서 실행을 시켰는데, 만약 또 다른 셀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요 셀 안을 클릭하는 게 아니라 셀 바깥쪽, 지금 셀 안을 클릭하면 이렇게 녹색으로 되어 있죠. 근데 셀 바깥쪽을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변합니다. 얘가, 그렇죠? 이 셀 바깥쪽을 클릭한 상태에서 키보드의 B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below의 B키죠. 그래서 B키를 누르시면은, 키보드에 이제 B라는 키를 누르시면, B키를 입력하면 새로운 셀이 아래쪽에 생성되게 됩니다. 자,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거지만 요 샵은 파이썬에서 주석입니다. 그래서 주석이란 말은 말 그대로 어떤 설명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포함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석을 이용을 해서 제가 코드 안에 이렇게 설명도 같이 넣어서 진행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B키를 누르시면, 다시 한번 해볼까요? B키를 누르면 이렇게 새로운 셀을 추가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자, 만약에 셀을 지우고 싶다, 셀을 삭제하고 싶으면 D키를 연속으로 2번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컴마를 입력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렇게 DD 해서 예전 VI 사용하실 때 한 라인 삭제할 때 이렇게 DD 두 개를 이렇게 땅땅 하고 입력을 하게 되는데, 그 형태대로 셀에다 대고 D를 2번 연속으로 땅땅 하고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해당 셀을 우리가 삭제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자, 만약에 새로운 셀을 현재 셀 위쪽에 생성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번에는 이제 above라고 해서 A키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당연히 요 셀 안에 에디트 모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요 바깥쪽 클릭하셔야겠죠. 바깥쪽 클릭하신 다음에 A키를 입력을 하면 현재 셀 기준으로 위쪽에 새로운 셀이 이렇게 하나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코드를 입력한 다음에 또 컨트롤 엔터를 눌러서 실행을 시키시면 되겠죠. 그리고 지울 때는 요 셀에서 DD를 입력하시면 이렇게 셀이 지워지게 됩니다. 간단하죠? 기본적으로 요 정도만 이해를 하셔도 요 정도만 알아두셔도 우리가 셀을 그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조금 더 편하게 하고 싶으면은 뭐 이런 것들도 있겠죠. 만약에 이 셀을 카피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다 좀 쓰죠. 현재 셀을 복사하고 싶으면 C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즉, 이 상태에서 C라는 키를 누르면 카피의 약자겠죠? 복사가 되게 됩니다. 뭐 어떤 내용이 이제 출력이 되지는 않지만 실제로 복사가 되게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붙여넣기를 할 때는 당연히 V, 컨트롤 C, 컨트롤 V 생각하시면 되죠. V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V를 입력하면 아래쪽에 방금 전에 복사한 셀이 이런 식으로 갖다 붙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복사된 셀을 아래쪽에 붙여 넣고 싶으면 이번에는 이제 V키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한 요 정도만 돼도 셀 사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주피터 노트북에 대한 간단한 사용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뭐 X키도 있고 Shift V도 있고 Z도 있고 L도 있고 O도 있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요 동영상 멈춰두고 해당 설명을 좀 읽어보신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시면은 충분히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실제 내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제일 처음에 볼 거는 이제 파이썬의 주석, 그 다음에 키워드, 변수 생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코드로 들어와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새로운 셀을 열 거니까 저는 B키를 눌러서 새로운 셀을 이렇게 밑에 쪽에 열었어요. 자, 파이썬의 주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이고, 파이썬의 주석. 그래서 한 줄 주석은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 샵을 이용을 해서, 이거죠? 샵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샵 이런 식으로 한 줄 주석을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코드를 여러 줄 작성한다. 그래서 print AA.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면 당연히 이거 출력하면은 AA, BB, CC, DD에서 총 4줄이 출력이 되겠죠. 실행을 시키면은 컨트롤 엔터였죠.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이 되게 될 겁니다. 만약에 요 4줄을 다 주석 처리하고 싶다 그러면은 컨트롤 누르시고 슬래시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한 줄 주석을 할 때는 그냥 앞에 타이핑으로 샵을 타이핑 하시면 되고, 만약 여러 줄을 방금 보신 것처럼 이제 블럭을 잡아서 여러 줄을 주석 처리하고 싶으면 컨트롤 이렇게 쓰는 게 맞나요?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슬래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4개 잡으신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키보드에 이제 슬래시 누르시면 주석이 풀리고, 다시 한번 하면 주석이 다시 잡히고, 이런 식으로 컨트롤 키와 이 슬래시 키를 이용을 해서 여러 줄에 대한 주석을 이런 식으로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주석 말고 기본적으로 파이썬이 제공해주는 여러 줄 주석이 있어요. 만약 여러 줄의 주석을 설정하고 싶으면 싱글 쿼테이션 마크 3개 그리고 싱글 쿼테이션 마크 3개, 요 가운데에 있는 거는 무조건 주석 처리됩니다. 여기는 주석이에요.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된다는 얘기죠. 자, 밑에서 한번 실제로 한번 해보게 되면 띠띠띠 해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여기는 모두 주석 처리됩니다. 주석이에요. 여러 줄에 걸친 주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줄에 걸친 주석을 이렇게 싱글 쿼테이션 마크 3개, 싱글 쿼테이션 마크 3개 요 가운데 코드를 넣어서 주석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파이썬은 기본 특성상 싱글 쿼테이션 마크와 더블 쿼테이션 마크, 다시 말해서 따옴표와 쌍따옴표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싱글 쿼테이션 마크 대신에 더블 쿼테이션 마크 3개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이렇게 여러 줄에 걸친 주석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한 줄 주석, 다음에 여러 줄 주석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셀을 하나 살짝 열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키워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이건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키워드들 한번 어떤 키워드가 사용이 되는지 그 키워드에 대한 리스트만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임포트 구문이 처음에 한번 나오는데 이건 나중에 설명이 될 거니까 이거 너무 이렇게 이건 도대체 뭐지? 라는 거는 조금 이렇게 건너뛰시고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키워드에 대해서 한번 출력을 해볼 겁니다.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하신 다음에 컨트롤 엔터 눌러서 한번 실행을 시켜 보시면은 파이썬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정해져 있는 키워드들에 대한 리스트를 우리가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자, 리스트 형식으로 출력이 되는데 어떤 키워드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false라는 게 있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거짓을 나타내는 false입니다. 근데 특이한 거는 당연히 대소문자 구별하니까 파이썬은 false를 표현할 때 앞에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네요. 이거 하나 기억해 두시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none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none은 뭐냐면 변수에 어떠한 값도 들어가 있지 않아, 변수 안에 이 변수가 지칭하는 레퍼런스가 없어 라는 식에 대한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바에서 이제 null의 의미라고 보시면은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tru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참이라는 논리값이죠. 첫 글자 대문자로 시작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and나 as나 뭐 이런 식의 키워드들이 이게 쭉쭉쭉쭉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면서 하나씩 좀 더 알아볼 겁니다. 각각의 키워드들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우리한테 익숙한 키워드들도 좀 나오죠. 그렇죠? 뭐 if라든지, 그렇죠? while이라든지, 그렇죠? 뭐 not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for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익히 익숙한 키워드일 겁니다. 뭐 except, final, return, try 이런 거 역시 마찬가지일 거고요. 프로그램을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사실 하나도 익숙하지 않으실 거고 만약 다른 언어를 조금 접해 보셨다면은 대충 다른 언어에서 어떤 거와 매핑이 되는 거구나, 매칭이 되는 거구나, 이런 건 똑같네 라는 식으로 아마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면서, 강의가 진행이 되면서 각각의 키워드들이 하나씩 나올 테니까 그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요 세 마리 true, none, false 요 세 개에 대해서는 파이썬에서는 논리값을 대문자 true, 대문자 false 그리고 다른 언어에서 null이라고 표현이 되는 값이 없다는 걸 지칭할 때 사용하는 null 값은 이제 none이라고 표현하는구나 라는 정도만 일단은 기억을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변수 선언 한번 살펴보죠. 파이썬에서 변수를 선언해 볼 겁니다. 다른 언어는 이제 특정 우리가 변수를 만들 때 해당 변수의 데이터 타입을 당연히 앞에 명시를 해주죠. 근데 파이썬은 위크 타입 언어라서 타입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자바스크립트와 똑같이 변수만 달랑 만들고 그 변수에 내가 원하는 어떤 값도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즉 정수를 넣고 실수를 넣고 문자를 넣고 뭐 리스트나 맵이나 이런 여러가지 데이터들을 하나의 변수 안에 다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변수의 데이터 타입을 우리가 선언해서 만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변수 뭐 A가 있는데 이 변수의 값을 이제 assign 하는 거죠. 이제 equal 기호는 assign 기호니까 대입한다는 기호죠. 여기에 10 하면 이제 정수가 들어가는 거고 이 변수에 3.14259 이렇게 실수를 입력할 수 있는 거고요. 이 A에 이렇게 hello 문자를 입력할 수 있는 거고요. 이 A에 true
이렇게 논리값을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변수를 만들 때 앞에 데이터 타입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의 변수 안에 이렇게 각각 다른 데이터 타입들을 우리가 다 집어넣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처음에 언어를 배우실 때 쉽게 배우실 수 있어요. 다른 언어들은 데이터 타입부터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알고 맞는 데이터 타입을 변수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 타입에 대한 종류도 싹 다 어떻게 보면 외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좀 편하게 변수 안에 여러 개의 값이 그냥 집어넣을 수 있어요 라는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변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공간이죠. 값을 저장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변수를 선언할 때 변수 안에 들어오는 값의 데이터 타입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좋아요. 그 얘기가 이제 화면에서 보면은 이제 요 얘기입니다. 한 줄 주석은 샵으로 처리한다는 거 말씀드렸고, 여러 줄 주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싱글 코테이션 3개, 싱글 코테이션 3개, 요 사이에 있는 게 주석이라고 했죠. 더블 코테이션 3개, 더블 코테이션 3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코드로도 봤지만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요 코드는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키워드들이 도대체 어떤 키워드들이 있느냐, 요거 출력할 때 한번 해봤던 거죠. 그렇죠? 자, 변수의 생성과 삭제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는 우리는 변수를 이제 만드는 것만 해봤는데, 그렇죠? 이렇게 변수를 만드는 것만 해봤죠. 실제 변수를 출력하려면 이제 프린트 구문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프린트에서 a 하면은 당연히 맨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 요 a라는 값에 이제 true라는 논리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행을 시키면 당연히 true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변수 a를 우리가 만들어서 값을 임의의 값을 할당해서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변수를 삭제할 수도 있겠죠. 이미 존재하는 변수를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굳이 변수를 삭제하지 않아도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나중에 메모리에서 이제 삭제가 되기 때문에 굳이 이 작업을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대리라는 키워드는 한번 이런 키워드가 있어 라는 걸 한번 알아둘 필요는 있기 때문에 한번 얘기는 한번 해볼 겁니다. 대리라는 키워드가 이미 존재해요. 파이썬에는 delete의 약자겠죠. 대리라는 키워드가 있고 이제 뒤쪽에 변수를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거 실행하면은 요 구문을, 요 줄을 실행하면은 a라는 변수가 메모리에서 지워지게 됩니다. a라는 변수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프린트 a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여기에서 에러가 발생을 하겠죠. 이 셀을 다시 실행하는 거니까 위에서부터 다시 실행이 되겠죠. 쭈쭈쭈쭈 다시 실행이 되면서 여기에 true가 찍히고 해당 변수가 지워지고 출력이 되는데 이 a라는 변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실행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임 에러가 나면서 a라는 변수가 is not defined, 존재하지 않아 라는 식으로 아마 에러가 발생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변수를 어떻게 만드느냐, 되게 간단하죠. 데이터 타입 명시하지 않고 변수 이름만 명시를 해서 우리가 변수를 만들어주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변수를 우리가 대리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임의로 삭제를 할 수도 있다 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없는 변수 사용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프린트문에서 a라는 변수를 출력을 할 때 오류가 발생하는 건 뭐 당연할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변수의 생성과 삭제 부분도 한번 간단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파이썬의 데이터 타입으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 건데, 자, 한번 살펴보죠. 파이썬의 데이터 타입. 모든 언어를 공부를 하실 때,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실 때 사실 제일 먼저 공부하는 부분이 데이터 타입이죠. 어떤 데이터 타입이 있고 어떻게 표현이 되고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C나 자바나 파이썬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데이터 타입부터 먼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파이썬은 특히나 데이터 타입이 조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파이썬은 태생부터 프로그램을 좀 쉽게 사용하고자 라는 목적을 좀 가지고 태어났어요, 사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핸들링할 때, 데이터를 다룰 때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특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타입의
뭐 리스트라든지 튜플이라든지 별의별 데이터 타입들이 많고 그 데이터 타입들이 어떻게 표현이 되고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이런 걸 좀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어차피 그 데이터 분석하고 머신러닝하고 딥러닝 여러분들 나중에 그걸 공부를 하실 텐데 다 데이터를 가지고 다루는 그런 분야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파이썬으로 어떻게 핸들링할 수 있느냐, 데이터 타입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느냐,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는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지만 파이썬은 특히나 데이터 타입에 대해 조금 더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파이썬의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한번 천천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기본적으로 파이썬은 빌트인 타입이라는 빌트인 타입스라고 표현을 해요. 파이썬은 이제 빌트인 타입스라는 타입을, 데이터 타입을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제공을 해줍니다. 빌트인 타입스라는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을 제공합니다. 빌트인 타입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이미 내장되어 있는 데이터 타입, 뭐 이런 식의 의미겠죠. 그렇죠? 자, 천천히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첫 번째, 뉴메릭이 있습니다. 뉴메릭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냥 숫자겠죠. 숫자는 싹 다 뉴메릭이라고 통칭을 합니다. 두 번째, 좀 이렇게 자세한 사항은 뒤쪽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뉴메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퀀스가 있습니다. 시퀀스는 순서가 있고 여러 개의 데이터를 포함하는 자료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자바나 C 같은 거 배우셨으면은 배열이랑 틀려요. 배열이랑 틀린데 이렇게 순서가 있고 여러 개의 데이터를 이렇게 포함하는 그런 데이터 타입, 자료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시퀀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텍스트 시퀀스 타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자열입니다. 파이썬은 문자열을 다른 데서는 이제 자바 같은 경우에 스트링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파이썬은 텍스트 시퀀스 타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자열 자체를.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요거죠. 뉴메릭, 시퀀스, 텍스트 시퀀스 타입,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자료 구조, 맵과 셋이 나옵니다. 매핑 타입, 일반적으로 해시 맵을 지칭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셋 타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이제 불 타입 있죠. 논리형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총 6가지, 조금 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빌트인 타입에는 총 이렇게 6가지가 있다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워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된다고,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다고 이제 밑줄 치면서 외우자는 얘기는 아니고 많이 하다 보면은 이게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냥 숙지한다고 표현을 하죠. 이런 정도는 숙지하고 계시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씩 끊어가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이제 숫자부터 한번 알아볼 겁니다. 숫자 타입. 그렇죠? 자, 파이썬의 빌트인 타입 중에 제가 이제 몇 번 좀 반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할 경우가 좀 있는데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숙지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이래요 라는 거를 지금 명확하게 인지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반복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파이썬의 빌트인 타입 중에 타입 중 첫 번째가 이제 뉴메릭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숫자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숫자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숫자형은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숫자는 3가지 종류입니다. 정수가 있고요, 실수가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복소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거는 요거죠. 정수와 실수. 이걸 많이 사용을 하고요. 복소수는 글쎄요, 프로그램 할 때 어떤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복소수를 이용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거의 대부분 이제 실수와 정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숫자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싹 다 통칭해서 그냥 뉴메릭이라고, 숫자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뉴메릭 안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뉴메릭 안에는, 이 숫자형 안에는 이렇게 세 가지, 정수, 실수, 복소수,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이 정수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여기서부터가 조금 이상한데, 파이썬은 자바처럼 완전한 객체지향 언어라고 보기엔 좀 힘들어요. 완전한 객체지향 언어라고 보기 좀 힘든데, 파이썬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모두 다 객체입니다. 모두 다 객체라는 얘기는 모두 다 클래스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정수는 INT라는 클래스를 이용한 객체로 표현이 됩니다. 오, 말이 좀 어렵네요. 그렇죠? INT라는 클래스가 진짜 있어요, 파이썬에. 그리고 그 클래스를 이용한 객체, 그 클래스를 사용해서 인스턴스를 만들면 그게 바로 정수 객체가 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정수가 바로 그놈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코드를 표현하자면 뭐 A는 100 이렇게 쓰잖아요. 그냥 정수를 사용할 땐 그냥 이렇게 숫자, 우리가 알고 있는 정수를 그냥 쓰시면 됩니다. 뭐 크게 큰 문제 없이 그냥 쓰시면 돼요. 근데 이걸 프린트에서 A 하면은 당연히 이게 100이라고 떨어지겠죠. 정수 값이 그대로 떨어지는데, 프린트 한 다음에 얘의 데이터 타입을 한번 알아볼 겁니다. 그러면 내장 함수 중에 이 타입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타입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타입이라는 함수는 지금 요 괄호 안에 오는 이 변수가 도대체 어떤 클래스의 인스턴스냐, 어떤 클래스의 객체냐, 이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A라는 이 정수에 대해서, 이 뉴메릭에 대해서 타입을 조사해서 야, 이걸 한번 출력해줘 라는 식으로 엔터를 한번 빵 치시면은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 이 A는 클래스 인티저의 객체야 라는 식으로 타입 함수가 동작을 해서 그 내용을 이렇게 찍어주게 됩니다. 결국은 이 100이라는 숫자 자체가 INT 클래스의 인스턴스, 즉 객체란 얘기죠. 이게 100은 객체예요. 자바 같은 경우에는 객체와 프리미티브 타입이 완전히 나눠져 있죠. 참고로 말씀드리는 건데, 자바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티브 타입, 레퍼런스 타입 이런 식으로 해서 객체와 프리미티브 타입이 나눠져 있는데, 파이썬은 그렇지 않아요. 파이썬은 모든 게 다 객체입니다. 그래서 정수도 객체예요. 자, 말이 조금 어려웠는데, 여하튼 뉴메릭 타입에는 이렇게 정수가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거죠. 실수도 있습니다. 실수는 당연히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A는 3.141592, 얘가 실수겠죠. 그렇죠? 당연히 똑같이 밑에서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그렇죠? 요거는 이제 한번 했던 거니까 이렇게 주석 처리할게요. 자, 이렇게 A가 3.14159 하면은 당연히 A는 이제 실수죠. 당연히 뉴메릭이고요. 출력하면은 요 실수가 출력이 될 거고, 타입을 한번 물어보면은 얘는 정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클래스 인티저가 아니라 클래스 플로트, 아마 이렇게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플로트라는 클래스의 객체구나, 요거는 실수는 플로트라는 클래스의 객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복소수도 한번 나온 김에, 많이 사용을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한번 알아는 봐야겠죠. 그래서 3 플러스 4i,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때 기억 잘 안 나시죠?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이렇게 복소수 하면 이제 i라는 걸 이용을 합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허수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복소수를 이렇게 숫자를 a라는 변수 안에 집어넣고, 이것도 뭐 프린트 a에서 똑같이 출력을 하고, 얘에 대한 클래스 타입을 한번 이렇게 찍어보면은, 죄송해요, J죠? 실수했어요. 예, J입니다. 그래서 3 플러스 4J 하면은 이게 복소수로 표현이 되는 거고, 그렇죠? 복소수로 표현이 되는 거고, 이걸 출력하고, 깜짝 놀랐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출력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3 플러스 4J라는 식으로 이제 복소수가 출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클래스 컴플렉스라고 출력이 되네요. 이 컴플렉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복소수,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복소수를 어떤 클래스로 표현을 했느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복소수는 컴플렉스라는 클래스의 인스턴스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 저도 많이 쓰지 않아 가지고 ing, jing 좀 헷갈렸는데 아마 프로그램 하실 때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두 가지만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수와 실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타입이라는 함수도 같이 나온 김에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떤 클래스의 객체인지 그거 알아내는 게 타입이고요. 정수는 int라는 클래스의 인스턴스고, 실수는 이거 써야겠네요. 실수는 플로트라는 클래스의 인스턴스, 객체라고 표현하죠. 객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8진수나 16진수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크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 한 요 정도까지만 딱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정수에 관련된 몇 가지 특이한 연산만, 뉴메릭에 대한 특이한 연산만 좀, 특이한 연산에 대해서 기억을 한번 해볼 겁니다. 이런 게 있어요. result라는 변수를 하나 잡을 겁니다. 변수예요. result라는 하나의 변수를 우리가 이렇게 만들 거고요. 여기에 3에서 4를 이렇게 나눠줄 겁니다. 3을 이렇게 4로 나눠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print result 라고 해볼 겁니다. 이 결과값이 얼마나 나올까요? 그렇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배웠다, C나 자바를 배웠다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에서의 연산은 같은 데이터 타입끼리 일어납니다. 즉 다른 데이터 타입끼리 연산이 발생하지 않아요. 같은 데이터 타입끼리 연산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즉 정수는 정수끼리, 실수는 실수끼리, 이런 식으로 문자열은 문자열끼리, 이런 식으로 같은 데이터 타입끼리 연산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 타입이 다르다, 타입이 다른 경우는 데이터 타입을 맞추죠. 데이터 타입을 서로 맞추는 작업이 선행이 돼야 되고, 이 작업을 자동으로 혹은 우리가 코드상에서 수동으로 해줘야 됩니다.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데이터 타입을 맞춰서 우리가 대충 작성해도 데이터 타입이 맞춰가지고 연산이 수행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수동으로 다 데이터 타입을 맞춰서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정수와 정수 연산의 결과는 당연히 정수입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프로그래밍에서의 연산의 규칙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3을 4로 나눴어요. 그래서 3을 이렇게 4로 나누면 정수 나누기 정수니까 당연히 결과값은 당연히 정수로 떨어져야 됩니다. 이게 0.75인가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나눗셈인데, 여기에서 정수만을 취하게 되니 당연히 0이라는 값이 출력이 돼야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프로그래밍에서의 연산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자바나 C는 다 똑같아요. 다 이렇게 동작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정수연산에서 정수끼리의 연산이니까 이게 실제로 나누기 연산을 해서 실수값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결과값 정수만 취하게 돼서 이게 0이 나오는 게 정상이라는 얘기죠, 사실은. 근데 파이썬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얘기 하려고 한 거예요. 파이썬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그 2점대에서는 제가 아까 전에 열심히 얘기했던 그 방식대로 돌아요. 근데 이게 파이썬 3점대로 넘어오면서
파이썬 버전이 3.1, 3.2, 3.3 해서 우리가 지금 3.7 버전 사용하고 있는데 3점대로 넘어오면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출력을 해보시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인식하는 0.75 이렇게 소수점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하는 거는 뭐 머나먼 얘기겠지만 이제 데이터 쪽 그 처리를 하게 되고, 데이터 처리라고 하면은 내부적으로는 다 수학 연산, 수학 계산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이런 수치 계산 하나하나가 중요한 그런 그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이런 수치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잘 알고 계셔야지 그때 가서 무리 없이 아마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고 그 코드를 작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거 다른 언어와 좀 다른 부분이니까 이거는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지수 표현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요거 얘기했으니까 살짝 코멘트 아웃 시킬 거고요. 다음에 지수 표현 몇 승, 몇 제곱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리절트는 3. 자,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 겁니다. 이렇게 곱하기가 두 마리가 들어가면은 이게 제곱의 의미예요. 그래서 3의 4승, 3의 4제곱 얼마 나오죠? 81 나오겠죠? 그렇죠? 3의 4승이니까 3의 4제곱이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해서 81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수 표현은 이렇게 곱하기 두 개 연달아서 있는 게 지수 표현이구나 라는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연산 많이 사용하죠. 프로그램 할 때 특히나 많이 사용하는 연산인데, 자, 모듈라 연산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퍼센트 기호를 이용하죠. 자, 그러면 자, 3 하면 좀 크네요. 5 하죠. 5를 4로 나누어서 나머지만 계산해봐, 나머지만 알려줘 라는 거죠. 5를 4로 나누면 몫이 1이고 나머지가 1이네요. 그러니까 리절트는 당연히 1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렇죠? 만약 얘가 11이면 몫이 2고 나머지가 3이죠. 그러니까 3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나머지 연산은 이런 식으로 퍼센트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목 연산이 있겠죠. 자, 리절트 목 저렇게 쓰는 거 맞나요? 근데 자 11 슬래시 4 프린트에서 리절트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슬래시가 연달아 두 개 있으면은 그냥 나누기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몫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11을 4로 나누어서 몫을 구하니까 당연히 2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몫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나머지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지수 표현은 어떻게 되느냐, 일반적인 나누기가 다른 언어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요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제가 기억할 만직한 요런 것들은 기억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것들만 한번 뽑아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파이썬의 빌트인 타입 첫 번째 이제 정수, 빌트인 타입의 첫 번째 뉴메릭에 관한 얘기예요. 안에 세 가지 있다 그랬죠? 정수, 실수, 복소수. 복소수 많이 안 써요. 정수와 실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타입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클래스를 살펴보면 정수는 인티저, 실수는 플로트, 이렇게 클래스 타입이 나온다 라는 거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뉴메릭에 관한 특이한 연산, 그래서 실제 나눗셈이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지수 표현, 나머지 연산, 목 연산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뉴메릭 타입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할 겁니다. 뉴메릭 타입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렇죠? 뉴메릭 타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숫자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약간 다른 언어와 이런 식의 차이점이 있구나, 연산자는 이런 걸 쓰는구나 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자, 계속 조금만 더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가 이제 시퀀스 타입인데 이게 조금 중요합니다. 자, 파이썬의 빌트인 타입 중 이제 시퀀스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기억하셔야 될 거는 파이썬의 빌트인 타입 시퀀스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퀀스는 시퀀스 타입에는 아까 우리 그 숫자형 뉴메릭의 정수, 실수, 복소수 이렇게 세 개 있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시퀀스 타입이라고 불리는 거 안에 크게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리스트, 두 번째 튜플, 세 번째 레인지, 이렇게 세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튜플, 레인지 이 세 개가 몽땅 다 무슨 타입이냐면은 시퀀스 타입, 이 세 개를 퉁쳐서 시퀀스 타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이 어떠한 특징이 있고 어떻게 표현되고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이걸 조금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자, 일단 하나씩 좀 알아볼 겁니다. 이렇게 시퀀스 타입에는 이렇게 세 마리가 있다는 거 기본적으로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첫 번째 시퀀스 타입 중에 리스트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파이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파이썬 중에 물론 이제 정수, 문자열 이런 게 더 많이 사용이 되긴 하죠. 이런 게 더 많이 사용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파이썬에서 가장 흔하게 잘 유용하게 사용하는 데이터 타입이 뭐냐, 가장 중요한 데이터 타입이 뭐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첫 번째로 꼽는 게 바로 리스트입니다. 리스트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임의의 객체를 순서대로 저장하는 집합 자료 구조. 좀 약간 어렵게 제가 좀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했는데 임의의 데이터들, 파이썬은 모든 게 객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임의의 데이터를 순서대로,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시퀀스예요. 순서대로 저장하는 집합 자료 구조입니다. 즉 값을 하나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값을 하나의 구조 안에 여러 개의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자료 구조다 라는 얘기죠. 어서 많이 들어봤는데 뭐와 유사하냐면, 혹시 자바 하셨던 분들은 자바에서의 뭐와 똑같냐면 어레이 리스트, 상당히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그거가 거의 똑같아요. 네. 자바에서의 어레이 리스트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자바에서 리스트와 똑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느냐? 코드로 표현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리터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코드로 표현할 때 리스트는 대괄호를 이용을 합니다. 즉 이렇게 대괄호를 이용해서 리스트를 표현합니다. 그렇죠? 배열이랑 유사하네요. 어레이 리스트랑도 상당히 유사하고요. 그렇죠? 대괄호를 이용해서 리스트를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한번 코드상으로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리스트를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리스트 함수를 이용하는 겁니다. 리스트 함수를 이용하면 비어있는 리스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면, 그리고 프린트 한번 찍어 볼까요? A 이렇게 해서 하면은, 자, 리스트를 하나 만든 거고, 당연히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드는 거죠.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들고 얘를 출력을 했어요. 아까 리스트 어떻게 표현된다고 하냐면 대괄호로 표현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대괄호가 나오는 겁니다.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대괄호 안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이렇게 비어있는 리스트가 툭 하고 튕겨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당연히 이렇게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호로 대괄호를 이용한다고 했으니까 비어있는 리스트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걸 리터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리스트 자체를 이렇게 함수로 만드는 게 아니라 아예 기호를 이용해서 직접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어있는 리스트를 이렇게 리터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똑같이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 안에 이렇게 여러가지 데이터들을, 여러가지 객체들을 컴마를 기준으로 넣어줄 수가 있겠죠. 1, 2, 3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 개의 내용을 저장할 때는 콤마를 구분하죠. 콤마로 객체들을 구분하는 거죠. 자, 이렇게 1, 2, 3 하면은 당연히 리스트 안에 3개가, 데이터 3개가, 정확히 얘기하면 뉴메릭 인티저 3개가 A 안에 들어가 있는 형태죠. 순서대로 여기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중요한 거는 이게 같은 데이터 타입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1, true. 이거 논리값이죠. 그 다음에 3.14. 이거 실수값이네요. 컴마. 또 뭐가 나올 수 있을까요? 또 다른 리스트. 5, 6, 7. 컴마. 그 다음에 문자열. 아직 안 했지만 헬로 월드.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요거 가만히 보시면은 요거 리스트잖아요. 요 리스트인데 첫 번째는 정수 들어갔고요. 두 번째는 논리 들어갔어요. 세 번째는 실수 들어갔네요. 네 번째는 다시 리스트가 들어갔습니다.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다시 들어간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 아직 하지 않았지만 문자열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얘기하고자 싶은 거는 뭐냐면은 다른 데이터 타입도 같이 저장할 수 있어요. 이 얘기죠. 같은 데이터 타입만 요 위에서처럼 이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른 데이터 타입도 나올 수 있다 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좋아요. 자, 한 요런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일단 될 것 같고, 그런 다음에 알아야 될 게 당연히 리스트의 인덱싱입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A의 그 리스트 A의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인덱싱을 하려면 특정 위치를 내가 지정해서 해당 위치의 값을 변경하거나 알아올 때 사용하는 걸 우리가 인덱싱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인덱싱을 하려면 대괄호 안에다가 내가 인덱스 숫자를 넣어주면 됩니다. 0이 제일 처음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0번째가 되는 거고, 여기가 1번째, 2번째, 여기가 3번째, 여기가 4번째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다른 언어의 그런 인덱스와 첨자가 0부터 시작하는 인덱스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프린트, 그래서 A 0번째 하면은 당연히 뭐가 출력되면 얘가 출력이 되겠죠. 요 A에 요 대괄호가 인덱스, 여기서 이제 인덱싱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대괄호잖아요. 그래서 A의 0번째에 있는 값을 알아와서 출력해 라는 의미니까 아마 1입 출력이 될 거고요. 1 하면은 당연히 true가 나올 것 같고, 2 하면은 3.14. 자, 여기가 3의 위치죠. 그래서 A3 하면 당연히 요 리스트가 당연히 튕겨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인덱싱을 우리가 다른 언어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첨자 0부터 시작한다는 거 동일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대괄호를 이용해서 인덱싱을 해서 해당 위치에 대한 값을 내가 이렇게 얻어올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당연히 A의 0번째 100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프린트 A 하면은 당연한 얘기지만 이렇게 첫 번째 0번째 A 0번째 위치에 있는 값을 100으로 바꾸는 거니까 요 위치가 이제 100으로 이렇게 바뀌고 나머지는 동일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덱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요거는 되게 간단한 얘기였죠. 리스트에 인덱싱 하는 거 되게 간단한 얘기였고, 요런 거는 조금 주의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A에 지금 A가 현재 요거죠. A가 현재 잘 안 보이니까 요거 좀 갖고 올게요. 자, 현재 A가 요렇게 되어 있는데, 자, A에 -1 인덱스를 쓸 겁니다. 마이너스 인덱스를 쓸 거예요. 요런 게 조금 다른 언어와 좀 차별점이죠. 마이너스 인덱스는 이게 에러가 아니에요. 이게 다른 언어에서는 에러로 표현이 되는데, 마이너스 인덱스, 파이썬에서 마이너스 인덱스 쓰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끝에서부터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 하면 어디냐면
끝에서부터 첫 번째예요. 마이너스 0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1 하면은 당연히 요 끝에서부터 A의 끝에서부터 찾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당연히 얘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얘가 마이너스 3, 얘가 마이너스 4, 얘가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하면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헬로 월드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뒤에서부터 인덱싱을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뒤에서부터 인덱싱을 하라는 의미예요. 마이너스의 의미 자체는. 그렇죠? 좋아요. 자, 그리고 요런 거 한번 해볼까요? 요건 뭐 그렇다 치고, 자, 요 6이라는 값을 출력하려면 어떻게 되죠? 지금 제 마우스가 이렇게 딱 블럭으로 잡아요. 6. 이거 출력하려면 일단은 얘부터 땡겨야겠죠. 얘부터 갖고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프린트 A에 0, 여기가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니까 그렇죠? A에 3. 아마 이렇게 되면 이거 갖고 올 거고요. 요 A3 자체가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이제 그 안에서 다시 0, 1, 2 해서 두 번째니까 여기까지 갖고 온 거에 대해서 다시 1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면 되겠죠. 그럼 이게 숫자 6이 튕겨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리스트 안에 리스트, 리스트를 사용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마 표현이 되게 될 겁니다. 앞에서부터 이제 찬찬히 따져보시면 A3이 얘를 지칭을 하는 거니까 얘가 대신 들어가는 거랑 똑같잖아요. 여기에 얘가 들어가는 거랑 똑같잖아요. 요거 리스트니까 리스트에 두 번째 거 하니까 당연히 6이 딱 튕겨 나오는 게 아마 정상일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좀 헷갈려 하시는 게 이제 인덱싱 말고 리스트에 슬라이싱이라는 게 있습니다. 리스트의 슬라이싱은 범위를 주어서 시작부터 끝까지, 그래서 범위의 시작에서 끝까지 특정 부분을 잘 나오는 겁니다. 쉽게 그냥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자, 요 두 개만 띄워올 거예요. 요 두 개만. 요 A라는 리스트가 이만큼 사이즈가 있는데 여기에서 요 두 개만 갖고 올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A에 똑같아요. 이렇게 대괄을 이용해서 인덱싱 하는 건 똑같은데 슬라이싱은 여기에 땡땡이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땡땡이 들어가고 당연히 요 앞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이제 시작. 일단 이렇게 쓸게요. 여기는 끝.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요 두 개만 띄려고 그래요. 그러면 시작 위치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시작은 포함이에요. 그 다음에 끝은 포함되지 않아요. 뭔 소리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요 두 개 끊어오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얘 인덱스가 0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0 이렇게 주면 되고, 자, 얘는 여기까지 끊어오는 건데 만약에 여기에 0, 1 이렇게 해주면 1이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0, 1 하면은 0, 1 이렇게 뜯어오는 게 아니라 1이 포함이 안 되니까 이것 하나만 뜯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두 개를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은 0, 1, 2 해서 2까지 이런 식으로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0, 1, 2지만 2는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0, 1 해서 요 두 개만 딱 갖고 오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프린트에서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일정량의 리스트에서 부분 리스트를 이렇게 갖고 오는 거잖아요. 잘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슬라이싱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슬라이싱을 하게 되는데 이제 슬라이싱에 대해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슬라이싱은 원본의 상태가 변하잖아요. 원본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요. 이렇게 설명하는 게 더 낫겠네요. 자, 그냥 단적인 예를 한번 볼 거예요. 자, 역시 슬라이싱을 할 겁니다. 슬라이싱을 할 건데 뭘 할 거냐면 얘만 갖고 올 거예요. 얘만.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죠? 0부터 시작해서 0, 1 해서 1이 포함이 안 되게끔 요렇게 해주면 되겠죠? 아이고, 요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A 0부터 시작해서 1 하면은 0부터 시작해서 1인데 얘가 포함이 안 되니까 이것만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결과가 하나 갖고 오니까 1 이렇게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죠. 실행시켜 보면은 얘가 리스트 형태로 나옵니다. 그렇죠? 리스트에서 슬라이싱 했기 때문에, 리스트에서 잘라냈기 때문에 그 결과도 리스트예요. 리스트에서 슬라이싱을 했기 때문에, 잘라내기죠. 했기 때문에 그 결과도 무조건 리스트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뜯어왔다고 해서 요 하나의 값을 딱 얻어내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 결과도 무조건 리스트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리스트 형태로 표현이 되는 게 맞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슬라이싱 할 때 딱 조심하셔야 될 게 바로 저거예요. 원본이 그대로 형태가 결과에 유지된다 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값을 비록 하나만 갖고 온다 하더라도 원본이 리스트이기 때문에 당연히 결과값도 리스트로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인덱싱과 슬라이싱은 조금 주의를 하실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자, 조금만 더 해보죠. 슬라이싱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해볼 건데, 프린트 A 한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또 슬라이싱을 할 겁니다. 그렇죠? 다시 갖고 오죠. 기니까. 자, 요렇게 있는 상태에서 슬라이싱을 할 건데, 앞에를 비워두고 뒤에를 3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면 요 앞에 비어있으면 뭐가 되느냐, 처음부터라는 얘기예요. 비어있으면, 앞에가 비어있으면 처음부터, 뒤에가 비어있으면 끝까지 의미를 갖습니다. 즉 얘는 0부터 3까지 3을 제외하고 0, 1, 2 해서 요거 3개 딱 뜯겠죠. 0, 1, 2 해서 3개를 이렇게 딱 뜯을 겁니다. 그렇죠? 비어있으면은 처음부터라는 의미란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면 2번 인덱스부터 시작해서 뒤에가 비어있으니까 당연히 끝까지겠죠. 0, 1, 2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이렇게 되겠죠. 실행을 시키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이렇게 결과가 떨어지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아, 이게 에러가 아니라 비어있으면은 앞이 비어있으면 처음부터, 뒤가 비어있으면 끝까지 그런 의미구나 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많이 쓰니까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프린트, 그러면은 이건 뭔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겠죠. 앞과 뒤가 다 비어있으니까 A를 슬라이싱 하는데, 얘를 슬라이싱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슬라이싱을 해 라고 하니까 원본 그대로 튕겨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런 것도 슬라이싱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니까 당연히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리스트의 기본이에요. 아직 한참 남았어요. 리스트는 되게 많아요. 내용이 되게 많아서 하나씩 좀 다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조금 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리스트 자체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렇게 제가 이제 코드상으로, 코드 레벨에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은 좀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제가 아예 명시적으로 이런 것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라는 식으로 이제 명시적으로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그런 것들은 기억을 하시고 간단하게 저랑 같이 이제 코드로 연습을 해보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있다가 다시 리스트에 대한 얘기 조금 더 이어서 가보도록 하죠. 잠깐만, 예, 일단은 두 번째 슬라이드는 이 정도에서 일단 정리를 하고 조금 이따 다시 돌아와서 리스트에 대한 주요한 내용들 다시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